생활과 윤리 49번째 수업입니다. 평화와 공존의 윤리. 자, 3단원이에요. 국제분쟁의 해결과 평화.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국제사회의 여러 분쟁들을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적 설명을 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국제분쟁의 원인. 다음에 윤리적 문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왜 이제 국제 분쟁이 발생하느냐? 어떤 영역,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죠. 이제 자원을 둘러싼 갈등, 예를 들면 북극권, 자, 거기 자원 개발로 인한 어떤 분쟁들이 있습니다. 이제 강대국 간의 이제 분쟁들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다음에 일본과 러시아 간의 이제 북방 사계섬을 둘러싼 그런 영토 분쟁, 영역 분쟁도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제 분쟁의 원인으로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 힌두교도와 이제 이슬람교 간의 갈등, 이 카슈미르, 요 지역에서 늘 싸우고 있죠. 파키스탄하고 인도, 그 국경선에 있는 카슈미르. 다음 두 번째, 국제 분쟁의 윤리적 문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지구촌 평화가 이제 당연히 위협되겠죠. 그래서 서로 어르렁거리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생화학 무기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경쟁에 돌입하죠. 그러면 세계 평화가 위협받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가 훼손이 돼요. 전 세계 이제 국제 분쟁이 일어난 곳은 대부분 다 반인도적인 범죄로 이어지죠. 그래서 국가 간의 그런 분쟁은 개인한테는 어떤 인권이 정의로움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아주 많이 보여주죠. 자, 이런 국제 분쟁을 독특한 입장에서 바라본 사람 있죠. 사무엘 헌팅턴의 이제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 보면 단층선 분쟁이라는 게 이제 교과서에 설명되고 있죠. 이게 좀 어렵지만 내용은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서로 다른 문명에 속한 국가나 무리 사이의 집단 분쟁,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카슈미르에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그런 분쟁이라든가,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교도와 화교의 분쟁이라든가, 혹은 유럽의 이런 기독교 어떤 세력과 다음에 이슬람 세력 간의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을 이제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층선 분쟁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지구촌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입장에서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게 많고, 수능에도 늘 여기가 출제가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없지만 수능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실주의. 자, 현실주의는 국가는 어떻게 보냐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로 봐요. 그래서 평화를 유지할 수는 있거든요. 어떻게? 세력 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이제 미국, 일본, 안보 공동체 이렇게 를 묶고 있고, 다음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이렇게 묶어 있죠. 요네들 이렇게 서로 세력이 이제 균형을 이제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평화가 유지가 되죠. 지금 남북한은 이렇게 분단이고 휴전인 상황이지만 평화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게 이제 세력 균형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상주의에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인 행위자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분쟁이 왜 발생하느냐? 현실주의에서 뭔가 제도가 잘못됐거나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오해하거나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죠. 제대로 정확히 상황을 잘 알면 이성적으로 서로 타협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제법이나 국제규범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이런 평화가 이제 평화를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비교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 있습니다. 이것도 늘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평화 실현 방법으로 환대권을 강조합니다. 환대권이 뭐냐? 이렇게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혹은 존중받을 권리.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여행을 갑니다. 프랑스 여행을 갔을 때 우리는 환대권,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이제 환대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권리, 환대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존중받을 권리. 만약에 이런 게 환대권이 없다면 우리가 해외를 어떻게 여행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환대권을 우리는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칸트가. 다음에 모든 국가의 시민적인 정치 체제는 공화정체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독재, 군주제, 마치 한 사람이 통치하는 1인이 통치하는 그런 체제에서는 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바로 전쟁에 돌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공화정체라는 것은 이 권력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있는 군주체제 혹은 여러 사람들, 귀족들, 다음에 진짜 많은 사람들, 대중들, 민주주의 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권력들이 여러 군데로 이제 분산되어 있을 때는 어느 한 사람의 독단적인 생각에 의해서 전쟁에 바로 돌입하지 않죠. 그래서 공화 정체일수록 평화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그래서 칸트는 모든 국가는 공화 정체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국제법은 자유로운 여러 국가의 연맹 조직을 토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주권을 양도해서 만드는 세계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 어느 한 국가들의 이런 주권들을 다 전체적으로 특정한 정부 체제에, 즉 세계 정부에 양도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겁니다. 출제 많이 됩니다. 다음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를 위한 재반 조건에 이제 국한되어서 세계 시민법이 이제 적용돼야 되는 것. 다음에 다른 나라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탱크를 미사일로 쏴서 뭔가 핵무기를 위협해서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칸트의 영구 평화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 비슷한 게 이제 겸해론이라고 하죠. 춘추전국 시대 때 제자백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묵자는 이제 공자하고 좀 비교가 됩니다. 공통점은 사랑을 하는 건데 공자는 좀 차별적인 사랑을 하는 거고요. 묵자는 차별적인 사랑이 아니고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듯이 다른 나라도 똑같이 사랑해라.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의 그런 부모님들을 똑같이 사랑하라.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국제정치에서는 비공을 강조합니다. 공격하는 것을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묵자는 이 초나라가 힘이 약한 송나라를 공격할 때 이것을 막아요. 가서 초나라 이제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송나라가 힘이 약하다고 니들이 이렇게 공격하면 얼마나 이제 분쟁이 있어서 힘들겠냐.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공격해서 이길 것 같은데 전혀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제자들이 이미 벌써 송나라에 가서 당신 초나라가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다 갖추었다. 쓸데없이 그렇게 괴롭히지 마라. 그래서 실제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공이라는 것은 겸자는 together, 함께 사랑하는 거죠. 다 우리 부모나 다른 사람의 부모나 우리나라나 자국이나 타국이나 똑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겸해죠. 그래서 비공은 겸해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기구 대표적으로 교과서에 3개가 나와 있어요. 국제형사재판소 여기서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이 개인을 이제 처벌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게 국제형사재판소고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목적은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약간 달라요. 형사재판소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 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이라는 게 이게 좀 다르죠. 차원이. 마지막 이제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국가 간 해양 관련 분쟁, 대륙붕이나 어업권, 해양환경보호, 배타적 경제수역 이런 것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 국제해양법 재판소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국제기구 있어요. 자, 마지막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은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시고 궁금한 거 질문해서 제출하시면 오늘 수업 끝입니다.